중1 장학급제 2회, 현대시 2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시는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꽃, 덤,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석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자,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것처럼 제목에 먼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꽃덤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덤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풀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어떤 풀이야? 꽃이야. 그렇지. 꽃이 덤불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자, 긍정과 부정, 이 문법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꽃이 뭉쳐져 있네.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긍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화자의 이상적인 모델, 이상적인 상황, 이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시켜 보자면, 시대적 상황이라고 연결시켜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자, 일제 시대에서부터 언제까지야? 우리가 좌우,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쪼개졌을 시기까지 포함입니다. 남북 분단까지는 아니지만 그 남북 분단을 가기 전에 어떤 이념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일제시대를 지나치고 30년의 어떤 그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기어이 독립을 했어. 기어이 광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복이라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또 분단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이념의 분란이 또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서 이 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는 광복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꽃덤불에 안기고 싶어. 꽃덤불에 안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상하게 안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꽃덤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봤을 때 진정한 광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 진정한 광복이라는 건 바로 뭘까? 이념의 어떤 대립이 없는 어떤 순수한 민족의 화합이겠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꽃덤불 같은 예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제목을 꽃덤불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 해석 다 해석하지.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될 거고.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걸 잘해요. 제목부터 해석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 자, 이것도 되게 상징적입니다. 다분히 우리가 1강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풀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 바람이라고 갖고 있는 그 시험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따져봤던 것처럼 이 꽃덤불도 어떤 화자의 이상형처럼 추상적이죠. 이걸 꽃덤불이라고 있는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격에 상징적이다. 비판적이죠. 어떤 걸 비판할까요? 남북분단. 광복이라고 해놓고 결국 또 좌우로 또 쪼개졌어요.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꽃덤불에 안기고 싶다. 진정한 민족화합이라는 광복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1강과 비슷하게 어떤 그 우리 민족에 관련된 어떤 시대적 상황에 같이 결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시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특징이 한번 보세요. 주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네요. 내가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렇죠? 특징 한번 보세요. 시간의 흐름, 현관펜 치세요. 자,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1번은 별표쳐 넣어주시고, 2번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이것도 형광펜,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쳐 주세요. 대립적 이미지가 또 사용되고 있네요. 이 두 개만 알고 있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밑에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나타나서 보통 이제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통 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테니까요.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4번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선생님이 논외로 줄게요. 1번과 2번을 좀 별표 쳐주시고 자세히 봐주세요. 알겠죠? 자, 본문 확인 바로 들어가 볼게요. 꽃덩굴을 왜 안기고 싶은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그걸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자, 거기서 얘기하는 태양. 얘들아,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야, 어둠이야? 밝음이죠. 그렇죠? 그 태양이 비치고 있는 그 밝음의 이미지, 그걸 논의하는 그 자리는 태양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없는 어떤 곳, 등진 곳에서 어둠이죠? 그렇죠? 태양 등진 곳. 얘는 밝음, 얘는 어둠입니다. 그렇죠? 대립적 이미지가 많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태양은 뭘까요? 독립이겠죠. 즉, 광복일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즉 광복을 노래하는 것은 등진 곳, 어떤 곳, 일제의 탄압이 일어나는 곳, 어떤 암담한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논의할 수밖에 없었겠죠. 탄압을 받은 것은. 그렇죠? 달빛이 이어로 넘어가 볼게요.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여기서 밤은 당연히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굳이 또 설명 안 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헐어진 성터. 얘들아, 성이 있어, 성. 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왕이 사는 궁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이 어떻게요? 헐어져 있대요. 무너졌대요. 그렇죠? 노란색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무너졌대요. 이건 바로 뭘까요? 쉽게 해석하세요. 일제에 항복했던 나라, 굴복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 중에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죠. 그렇죠? 그 뭐야? 이렇게 보면은 주권을 상실한 조국의 모습이죠. 그렇죠? 헐어진 성터를 헤매일 수밖에 없겠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굴복시켰을 테니까.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의 주권이겠죠.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오롯한 태양은 뭐겠냐? 오롯한 태양. 아까 뭐라고 했어? 태양은 독립, 광복이라고 얘기했죠. 오롯하다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완전한 광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뭐야? 반복이죠. 그다 적어보세요. 반복되고 있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어때요? 이 화자는 안타깝죠. 태양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오롯한 태양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반복적으로 답답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뭐야? 선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또 뭐에 있냐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연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쇄법은 이거예요. 원숭이형 거는 빨강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고 가서 문장이나 단어를 갖고서 반복하면서 뒤에 문장 계속 이어서 가는 거. 이 연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차장 앞에 바리케이드 쳐졌을 때 이렇게 철근이 이어져 있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럼 연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가서 같이 맞물리면서 가는 것, 우리 이걸 연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연쇄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기 반복되죠, 그렇죠? 연쇄법도 나타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만큼 뭐예요? 여기서 보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국 독립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 그렇죠. 그래서 쥐어뜯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벗은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벗은 뭘까요?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나의 동료들이겠죠. 그런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버린 벗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 이건 뭐예요? 배신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이것도 배신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지금 현실 상황에서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때 그 현실의 모습, 일단 일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어떻게 되고 있어? 그 모습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문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대도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런 동안에 드디어 36회가 지나갔다. 36년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거기서 1년, 2년, 3년, 1년부터 4년까지. 자, 거기서 1년부터 4년까지는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제 치하의 모습인 거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때 모습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광복이 왔어. 이제 지울게요. 자, 광복이 왔어. 어쨌든 광복이 와서. 이제 뭐야? 현실이 맞지, 그치? 광복 대행사에서 일제는 물러갔어. 그러나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국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늘이 어때요? 겨울밤 달이래요. 그 겨울밤. 다른데 어떤 달이야? 겨울밤이래요.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겨울이라고 하는 건 춥죠. 시련이죠. 밤은 어둡죠. 그렇죠?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요. 그 겨울밤에 달이래요. 달이 차갑대요. 이 달은 어떻게 보면 밝음의 이미지죠. 그렇죠? 그나마 그 달이 비출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이미 추워버렸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대요. 우리의 현실, 여기서 말하는 시점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의 모습도 어때요? 아직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볼게요. 이념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눠서. 그렇죠? 이거는 화자가 생각할 때 뭐야? 온전한 광복이 아닌 거죠. 완전한 광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는 봄에, 왔어요, 봄이? 왔어. 오는 봄이래요, 오는 봄. 지금 온 거야? 아니죠. 후에. 이 후에 오겠죠? 그렇죠. 이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는 봄에는, 이 봄은 뭐예요? 어떤 긍정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오는 봄에, 이 봄은 바로 말 그대로 진정한 광복이 오는 날일 겁니다. 그 오는 봄엔 분수처럼, 비유법이죠, 지규법이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분수처럼 태양이 쏟아진대요. 아름답겠죠, 그렇죠? 진정한 광복의 모습이네요. 아까 태양도 진정한 광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아까 얘기했죠, 꽃덤불은 이상향이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훗날의 미래의 그 진정한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화자의 염원,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써보세요. 진정한 광복이 오길 바라는 화자의 염원이 있다. 그걸 갈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바로 진정한 민족적 화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민족적 화합. 그래서 그게 바로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 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요 핵심 포인트 한번 이해하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와 19 의미가 됐을 때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쇄, 그렇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연쇄, 반복, 대구가 되고 있다는 거. 2년과 3년. 오케이, 잊지 마시고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 잘 펼쳐주시고요. 그 앞에 시와 19의 의미, 시간에 따른 시상에 따른 시간상 전개 이거 다 펼쳐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시험을 낼 겁니다. 워낙 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꼭 읽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 안 했다고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시의 본문을. 알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와서 자원적 테스트도 만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